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은 김기영 감독의 작품 세계와 대표작 하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기영 감독은 한국 영화사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준 영화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키워드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검은 마성의 미학이고 두 번째는 마술적 리얼리즘입니다. 먼저 검은 마성의 미학이라는 표현은 지금은 작고하신 한국 1세대 영화평론가 이영일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이 표현만큼 김기영 감독을 가장 잘 평가한 비평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절묘하게 그의 작품 세계를 축약하고 있습니다. 검은 마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김기영의 작품 세계는 기존의 장르 범위와 경계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장르의 특성을 혼합해내는 매력적이고 중독적인 미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표현인 마술적 리얼리즘은 주로 해외 평단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김기영의 작품 세계가 당시 한국 영화의 주류였던 전통적인 리얼리즘 미학에서 벗어나 표현주의적 미학으로 한국 사회를 해부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960년대 강대진 감독의 마부나 유연목 감독의 오발탄과 같은 주류 리얼리즘 영화들은 한국 전쟁 이후 소시민들의 궁핍한 삶의 모습과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연민의 감정으로 그려내게 됩니다. 그에 반해 김기영은 한국 사회가 서서히 찬업 자본주의화하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기존 가치관의 상실, 불안과 공포, 폭력과 죽음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한국 사회의 욕망을 독특한 형식미를 통해 그려내게 됩니다. 영화 미학으로서의 표현주의의 특징에 대해서는 시네클럽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영은 끊임없이 독특한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었지만 그의 작품들은 당대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대중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기영의 창의력이 시대를 너무나 앞섰기 때문이겠죠. 국내 영화계에 김기영의 이름 석자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던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인데요. 그 주역은 언론도 아니고 영화 평론가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김기영의 영화들을 발굴해낸 일반 영화 매니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하나 둘씩 모여 드디어 1997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회고전이 열렸고 이를 시작으로 1998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김기영의 회고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 프랑스 파리 시네마테크에서 열린 김기영 에세 에리띠에라는 단독 회고전은 김기영의 명성이 국내를 넘어 세계 전역으로 확정되었다는 증거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번역을 하자면 김기영과 그의 정신적인 계승자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당시 운 좋게 파리 통신원으로 일하면서 현장에 있는 행운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화면 사진에서 보다시피 봉준호 감독은 자신이 학창시절 청계천에서 산 화녀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와서 자신의 작품 세계에 얼마만큼 김기영이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관객들 앞에서 회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은 올해 기생충으로 칸느 영화제 대상을 받은 후 소감에서도 다시 한번 김기영의 작품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봉준호, 박찬욱 등 당대의 많은 감독들에게 영향을 미친 김기영 감독은 총 31편의 영화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는 10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화가 소실됐기 때문인데요. 나머지 영화들도 하루빨리 복원, 발굴되기를 기원하면서 김기영의 필모그래피 중 하녀, 이어도,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를 알아볼까 합니다. 김기영의 전작에 걸쳐 녹아있는 주된 테마는 남녀 관계를 통한 성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핵심 주제를 다양하게 변주해 인간의 본질을 해부하고 있죠. 특히 인간의 본능에 대한 그의 탐구는 1960년대 한국 영화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지게 됩니다. 전통적 보수적 사고를 가진 폐쇄된 한국 사회에서 그가 던진 인간의 적나라한 욕망의 해부와 원시적 갈등은 뛰어난 심리적 표현력으로 극대화되게 됩니다. 하녀는 김기영의 영화적 자산의 보고이자
영화 세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독특한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며 그를 세계적인 감독의 위치로 격상시켜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여가 김기영의 영화적 자산인 이유는 매우 흥미롭게도 각각의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조금씩 다른 버전의 한여를 꾸준히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기영은 원작 한여를 10년 단위로 1971년 환여, 1982년 환여 82로 리메이크하였고 이와 거의 유사한 테마의 작품 충녀를 1972년에, 육식동물을 1984년에 만들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정말 동서양 통틀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특이한 작품 세계라고 할 수 있죠. 한여, 환여, 환여 82의 주제는 내용상은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두 백치미를 지닌 젊은 한여와 매력적인 유부남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성적 에너지의 위험성과 공포, 그리고 파멸의 과정을 그린 영화로서 영화 속 남성은 여성의 치명적인 유혹에 의해서 힘없이 파멸되는 나약하고 수동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여의 두 번째 특성은 리얼리즘과 표현주의의 경계, 장르와 장르 사이의 경계를 파괴시키는 하이브리드 탈장르의 실험성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먼저 한여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의 일상을 통해 1960년대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산업화와 그에 따른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족의 욕망과 충동이 무의식적으로 자본주의의 원리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영화의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여는 동시대의 리얼리즘 영화와는 달리 이러한 1960년대 한국 사회를 공간과 인물의 수를 제한하여 묘사하는 실내극 형식과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 비현실적이면서도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한 공감미를 통해 재현한다는 점에서 동시에 표현주의적 양식이 두드러진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여는 장르의 혼합성 역시 두드러집니다. 보는 이에 따라 한여는 치명적인 매력을 앞세운 파무 파탈이 등장하는 느와르 영화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두 여성의 본능과 욕구가 충돌하는 심리를 관객에게 선사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스릴러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장르의 경계 사이에서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가며 혼합해내는 김기영의 능력은 가히 마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여의 미장센적인 특징은 과장과 비논리적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김기영 감독은 평소 영화에서 연기와 조명을 매우 중시했는데요. 그래서 그의 영화 속 연기나 조명은 다른 동시대 감독들의 영화와 확연히 구분됩니다. 특히 문어체 말투로 특징되는 배우의 대사와 발성법은 과장된 대사의 억양이나 분위기를 독특하게 만드는 김기영식 화법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짧은 마지막 행복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어요. 난 전당에서 행복을 얻는댔지. 죽으면 뭐가 있어요. 행복이란 살아서 있는 거예요. 둘째, 전체 이야기 구성 면에서 액자식 구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여는 영화의 도입부와 결말부에 중산층 가정의 부부가 등장하여 금지된 욕망으로 인해 파멸하게 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신문기사를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흥미롭게도 환여와 환여 82에도 등장하는데요. 액자식 구성은 액자 외부, 즉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들과 액자 내부, 즉 소개되는 인물들 사이에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액자 내부를 지배하고 있는 공포와 위험성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환경이 지니고 있는 날카로운 차이를 부각시켜 줌으로써 액자 내부의 위험성과 공포를 강조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셋째, 김기영 감독은 야외 로케이션 촬영보다는 실내 세트 촬영을 선호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조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명을 위에서 비추지 못하고 옆이나 뒤에서 비추면 자신이 상상한 영상의 효과를 살리기 힘들다면서 세트를 지어서 위에서 조명을 비춰야 한다는 신념을 여러 번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옆과 뒤에서만 준 조명보다 위에서 조명을 준 영화를 비교하면 화질의 깊이가 훨씬 더 깊으며 카메라 앵글도 보다 다양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김기영 감독의 영화에서 사용되는 조명은 과장된 원색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넷째, 근대와 정근대의 상황이 혼재된 공간의 묘사도 한여의 주된 감상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전 근대적 신분 계급의 상징인 한여와 동식 가족의 근대적 문물로 가득 찬 2층 양옥집의 공존, 또한 한여와 쥐가 주로 활동하는 미닫이 문으로 분리된 부엌이라는 공간, 피아노가 있는 방과 한여의 방이 발코니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이런 한여의 공간미는 영화의 긴장감을 한층 더 배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보는 이의 심리를 쥐락펴락하는 기괴한 느낌의 음악, 빗소리를 이용한 공포신의 배가, 공장 기계 소리와 재봉틀 소리 등 영화의 사운드 역시 우리의 청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끝으로 대사 이외의 비언어적인 수단인 제스처나 동작, 소품 등을 통해 감정과 의미를 전달하는 기술인 셔레이드 역시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닝 장면에서 쥐어졌던 주먹이 펴지면서 감추어져 있던 5개의 손가락이 훤히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동식 부부와 2명의 자녀들, 그리고 한여,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된 인물들의 감춰졌던 본성이나 욕망이 곧 드러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아이들이 거실에서 실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뜨기는 미로나 거미줄과 같이 엉켜있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이렇듯 실뜨기는 인물들 간에 서로 엉켜서 풀리지 않는 심리적 갈등이 점점 확대되어 되풀이됨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한여는 쥐약, 재봉틀, 담배, 계단 등을 통해서 영화의 긴장감을 높이는 셔레이드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미장센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는 미장센 영화 창작 논리의 해부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한여를 통해 김기영 감독의 마성의 미학을 흠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여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자료원 채널은 화면에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엔 김기영 감독의 후기작 중 또 하나의 명작인 이어도를 통해 김기영 감독의 마성의 미학을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